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책밤입니다. 오늘 빛내줄 책은 감정을 이용해 원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22가지 방법, 감정 연습입니다. 머니를 유쾌한 창조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저자인 제리 힉스, 에스더 힉스 부부의 책이에요. 박행국, 조한근 옮김, 나비랑 북수 출판사. 오늘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기분 좋은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 책에서는 줄곧 당신의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 그러니까 그 진동에 따른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 293페이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게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면 현재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자신을 소망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를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나은 느낌이나 더 나은 감정을 갖는 것을 진정한 목적지로 삼는다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알아차리고 만약에 나의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목적지에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지금 나의 감정 상태가 두렵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에 속해 있다면 이 책에는 22가지 감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어느 감정이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 내가 그런 감정에 속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소망에 다다르는 목적지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더 나은 감정으로 개선시켜가고 바뀌어 간다면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단어를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 290페이지에는 감정 눈금 위쪽으로 옮겨가기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보다 한 단계 위쪽 감정으로 옮겨가는 방법이에요. 또 이 책 너무도 친절하게도 예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옮겨가야 할 곳은 돈이 충분치 않음에서 돈이 충분히 있음으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는데요. 보통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돈이 없어 에서 나는 돈이 충분해, 돈이 많아, 나는 부자야 이렇게 옮겨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재정적인 불안감에서 재정적인 안전한 느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더 안전한 느낌을 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돈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당신은 병에 걸렸을 때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옮겨가야 할 곳은 병에서 건강함으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확신 또는 신뢰의 느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확신을 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당신의 건강은 반드시 호전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길 원할 때 실제로 옮겨가야 할 곳은 외로운 존재라는 느낌에서 삶에 대한 흥분 또는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일단 자신의 삶에 대해 흥분과 설레는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이상적인 배우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22가지 감정 목록에는 한쪽 끝에는 권능, 기쁨과 같은 저항이 가장 적은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이끌림의 법칙이 성공하는 상태, 기쁨, 자유, 권능, 사랑, 감사의 상태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에는 암울, 무력감, 두려움, 절망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과 일치하지 않는 저항이 가장 큰 상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 과정을 실행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생각 발견하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이 다소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확인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알아낼 때까지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22단계의 감정 눈금, 감정 목록을 고려해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이 힘이 없다는 무력감인가? 무력감은 맨 아래 22단계예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력감인가 아니면 좌절감인가? 좌절감에 더 가까운가? 좌절감은 10단계에 있어요. 무력감과 좌절감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 자꾸 범위를 좁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 약간이라도 더 마음이 편한 생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감정을 찾는다는 것은 당신이 저항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감정 눈금 상태에서 훨씬 더 기분 좋은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297페이지에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저항과 고통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버지의 병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죽음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임종하자 그녀는 자신이 암울한 느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자 그녀는 무력감과 비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이 약간 나아졌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진동적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력감은 22가지 감정 단계 중에서 가장 하위의 감정 22단계에 속하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력감에서 죄책감으로 감정이 약간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22단계 바로 위에 21단계의 감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죄책감이나 무력감이나 경노나 복수나 화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정 눈금, 감정 단계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개선된 감정이고 무력감보다는 죄책감이나 불안함이 약간 개선된 감정이고 불안감이나 죄책감보다는 질투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이고 질투보다는 경노가 오히려 약간 마음이 편안해진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그녀는 그 간병인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빼앗았다고 비난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그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죄책감, 경로, 화아, 그리고 비난의 느낌들은 비탄에 잠긴 저항적인 진동 상태에 비해 명확히 더 개선된 느낌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더 훨씬 나아진 기분을 느꼈던 거지요. 적어도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질식할 것 같은 무력감과 비탄의 감정으로부터 분노와 비난이 주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찾게 되면 당신은 진동적 감정 눈금에서 한층 더 빨리 위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단계인 비탄으로부터 21단계인 죄책감으로 18단계 복수심으로 17단계인 화로 15단계인 비난으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동 수준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의 근원에 그리고 권능의 느낌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난까지의 감정에서 그녀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얘가 나와요. 내가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실망의 감정이에요. 실망은 12단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11단계에 속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나는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게을리해왔어.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해. 압도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 쪽으로 조금이라도 저항이 작은 감정 상태로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엔 감정 눈금의 네 번째 해당되는 긍정적 기대의 감정으로 옮겨갔어요. 이런 거예요. 여전히 할 일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주 많아. 또는 미소 지으며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정말 기대가 돼. 웃으면서 진실로 그런 것들을 느껴볼 거야. 내가 다시 예전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더 나아진다는 걸 알지. 긍정적 기대에 속해요. 그 다음에는 그 위의 감정으로 옮겨갔어요. 남편이 너무도 고마워. 그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 감사에 해당돼요. 가장 최상위 감정이죠. 아빠와 엄마를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 감사의 감정. 죽음은 삶의 일부분일 뿐이야. 이런 훌륭한 분이 나의 아빠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가장 최상의 감정, 기쁨의 감정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은 가장 최하위 감정, 저항이 가장 큰 감정, 무력감과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한 단계 위, 한 단계 위로 옮겨가면서 가장 최하위의 감정에서 저항이 가장 큰 감정,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감정에서 가장 최상위 감정, 저항이 가장 적은 감정, 내가 원하는 걸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감정,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의 감정, 기쁨, 감사, 자유의 감정까지 올라간 거예요. 책에는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긴장을 풀고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신과 조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면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항하고 있구나. 근원과 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이때야말로 더 좋은 기분으로 옮겨갈
더 기분 좋게 느끼는 생각을 찾아낼 시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책의 맨 끝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목표가 더 기분 좋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습 과정이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왔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축적해왔던 저항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놓아버릴 때 당신은 더욱 개선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책의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한 가지라고 하면서 그 저자의 당부가 있는데요. 참 읽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모든 것을 쉽고 편안하게 대하십시오. 사람들은 삶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아시다시피 삶이란 본래 즐거운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오로지 사랑만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당신은 이 창조의 최선단이라는 놀라운 대조적 환경 속에서 매 순간 선택 중에 있는 창조자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놀라운 대조적 환경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22가지 감정 단계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 또 가장 기분이 나쁜 상태, 근원과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 굉장히 대조적인 환경이잖아요. 이 무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조자라는 그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새로운 결정들을 하면서 생명 에너지를 불러오는 최선단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묘사할 적당한 말이 없을 정도이지요.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를 느끼는 상태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커다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마칩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저도 커다란 사랑을 담아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또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느끼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책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보냅니다.